자, 지금부터 이 특이한 이란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지금부터 이란의 정치가 도대체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굉장히 특별한 아주 특이한 전 세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호메이니 때 갑툭튀 됐다. 그거 설명했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란이 지금 국민들이 또 투표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은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야 나라가. 단순하게 지금의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 쥐락펴락 다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푸틴과 에르도안 사이에 있는 라이시 대통령, 이란 대통령입니다. 현재 이렇게 대통령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도 일어납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뭔가 졸라게 복잡해 보이죠?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로 보세요. 아래에서. 자, 밑에 뭐가 있어? 국민 투표 있죠? 선거. 투표야, 투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는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뽑는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이렇게 뽑는다 라고 써 있어요. 그죠? 국회의원 대통령 투표를 뽑는 거 알겠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저거는 뭐냐 이 말이야. 국가지도자 운영회의의 의원들, 저게 뭐냐면은 성직자예요. 성직자. 이슬람 성직자인데 이게 근데 우리 좀 이걸 좀 오늘 좀 정정하고 갈 필요가 있어. 이슬람 성직자라는 게 사실은 존재가 없어요. 원래 이게 없는 거다 원래. 왜 이슬람 성직자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런 거 중동아랍의 국가들에서 몇 번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야 사실. 이슬람이라는 종교에는 성직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 이런 존재가 없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나 어떤 이런 개신교 같은데 뭐 신부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이런 성직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없어요 그런 게. 이 성직자라는 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일반인들보다는 뭔가 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존재 같고 뭔가 우러러봐야 될 존재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슬람에서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사실은 현대 사회에 와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극단성을 띠는 소수가 있어서 그렇지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평등한 거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흔적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종교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 이 국가지도자 운영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 성직자라고는 아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율법학자입니다. 율법 법학자야. 법학자. 이슬람법 이슬람의 율법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떤 이슬람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성직자 같으니까 이슬람 성직자라고 언론들도 표현을 대부분 하기는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 이슬람의 율법, 이슬람의 법학자다 이 말이야. 이슬람의 그 종교법 학자가 결국에는 신학자, 어떤 그 신학교 같은 데서 이제 그 신학 전공하시는 그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같은데 그런 거랑 좀 비스무리한 감성이 있어요. 이 이슬람 율법학자들 여러 명을 이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에서 뽑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이슬람 율법학자들을 여러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의 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굴 뽑아? 바로 얘 뭐 있어 지금 화살표. 최고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구조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꽉 막힌 구조는 아닙니다. 이슬람 신정체제, 이란이라는 어떤 이슬람 종교 중심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이면서 종신직이면서 국가 전체 지도자고, 이것만 생각을 하면 조금 아닌데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따로 뽑고 직접 뽑고 대통령도 뽑고 이 최고 지도자를 뽑는 율법학자들도 뽑는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국가지도자 운영회의에 들어간 의원들, 이슬람 율법학자들, 이 이슬람 법학자들이 총 88명이에요. 88명인데 이 88명이 모여서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해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는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되어는 있는 거예요. 물론 최고 지도자가 지금까지 그래봤자 호메이니랑 하메네이 둘밖에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해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이 최고 지도자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겐세이를 좀 넣고 견제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저 국가지도자 운영회의가 이런 비판을 받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란은 겉으로 이 구조적인 것만 보면은 그럴싸해 보이는
민주주의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사실 아직도 좀 갈 길이 좀 있다. 조금은 좀 더 갈 길이 좀 멀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지금. 그래도 최고 지도자는 그렇다 치고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왼쪽 맨 위에 뭐 있어요 지금? 헌법수호위원회. 저 헌법수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너는 사상이 불손해 꺼져. 대통령 후보 너도 조금 내가 볼 때 종북좌파 토착일 것 같아 꺼져. 이거를 다 필터한 다음에 후보들이 나갑니다. 국회의원이랑 대통령 후보들이. 즉 이 헌법수호위원회가 다 해먹는다. 모든 것을 필터를 한다. 좀 요런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요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수호위원회의 필터를 거친 후보들만 이란의 국회의원 후보, 이란의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저 헌법수호위원회의 구성이 누구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 헌법수호위원회의 위원들을 6명 뽑아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그리고 이란의 대법원장이 6명 뽑습니다. 총 12명이야. 그래서 12명. 그러면은 삼권분립 갬성으로 최고 지도자는 6명, 대법원장이 6명 각각 뽑으니까 12명으로. 그러면 좀 그래도 바란스가 맞는 거 아니냐? 자, 문제가 뭐냐? 대법원장은 최고 지도자가 뽑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 헌법수호위원회의 위원들을 6명 뽑고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뽑은 대법원장이 6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지금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구성원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12명의 구성으로 헌법수호위원회가 뽑히고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 후보를 필터를 거친다 이 말이야. 짚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긴 한다. 사우디나 북한 같은 정말 그 윗사람들이 뭐 투표 지랄이고 가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국가랑은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랑 비교하면은 엄청난 갭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중동아랍에 지금 왕이 다스리고 북한처럼 독재 국가고 이런 국가들이랑 그 비교하면은 걔네들보단 또 나은 게 있는 것이다. 굳이 이거 도토리 기적이긴 한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는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은 헌법수호위원회가 얘는 사상이 불손해 꺼져. 얘는 이번에 출마 못해. 막았어. 막으면 국민들의 민심이 작살나서 시위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래도 이 헌법수호위원회가 필터를 거치긴 한다. 요런 게 좀 있다. 요런 것도 좀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 사람 누구야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양반. 이 양반 누구예요 지금? 라이시죠, 라이시. 라이시. 여기 라이시 울고 있어. 여기 하메네이랑 같이. 이 라이시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된 건데 좀 꽉 막혔다 좀 이런 평가를 받아. 조금 극단적으로 좀 그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그 좀 강경한 입장이고 요런 게 있어. 근데 이 라이시 대통령 직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맨 왼쪽에 로하니 이 양반이 직전 대통령이에요. 푸틴 밝아 표정이 너무 밝아. 이 양반은 또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로하니 이 사람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로하니가 여기 최고 지도자를 뽑는 데는 국가지도자 운영회의의 의원 여기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헌법수호위원회가 필터로 걸러서 출마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걸러져요. 헌법수호위원회가 이 사람을 걸러.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이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란의 소수 세력, 소수의 아주 그 꽉 막힌 세력이 굉장히 문제다. 얘네들 너무너무 문제다. 지금 라이시 정권, 이 대통령 얘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라는 어떤 그 군대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얘네도 문제고 라이시 정권도 문제고 이런 지금 비판들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이란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세력 다툼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하나로 그냥 가는구나. 최고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그건 아니다. 100%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어느 정도 하메네이도 좀 보고 헌법수호위원회도 보는 게 있다.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란의 대통령은 4년제입니다. 자, 4년 중임제 이제 하도 개헌 얘기가 요 한 5년 넘게 나와가지고 아시죠 어느 정도. 중임제가 뭐예요? 2번 해먹을 수 있다 이 말. 2번 나간다. 2번까지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4년 2번 해먹는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이 없습니다.
정당이 없어요. 이게 소속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일당 독재라는 거냐? 당이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은 당이 없고 이름만 있는 건데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 세력이 없고 자기 정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파벌이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자기들이 나는 원칙파다 나는 개혁파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파벌. 원칙파와 개혁파. 우리나라 보수진보로 걸러내는 것처럼 원칙파와 개혁파. 원칙파는 말 그대로 원칙만 따른다. 원칙이 중요하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개혁파는 이제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지금 대통령 라이시가 원칙파예요. 전직 대통령 로하니가 개혁파였습니다.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원칙파와 개혁파가 서로 정권교체 당이 없기 때문에 정권교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나름 저 파벌들 사이에 8년씩 돌아가면서 해먹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정당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개혁파가 당선되는 경향이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칙파가 뽑힌다. 이란이 좀 그렇다고 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게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듯이. 그래서 이제 보수가 원칙파고 진보가 개혁파인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자, 그리고 이란이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헌법수호위원회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 국가지도자 운영회의의 의원 후보들 필터링을 거친다는 이 헌법수호위원회. 그죠? 얘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한 기구가 혼자서 다 한다는 거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너무 좀 사실 민주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이 헌재의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회가 A라는 법안을 만들었어. 자, A 법안이 만들어져서 가결됐어. 정말 절대 다수의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결이 됐어. 근데 아무리 저 A 법안을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만장일치까지 되더라도 만약에 대한민국 헌법, 만약에 그 법이 아무리 전 국민이 지금 원해도 그 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면은 위헌인 겁니다. 파토나야 돼요. 그 법 나가리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법이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헌법재판소 저 사람들이 국민을 거스르고 또 이제 무식해가지고 또 그 지랄 떨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기했으면 개헌을 해야 되는 개헌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국회에서 개헌을 일단 하고 그 개헌 표결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어. 그 다음 또 국민투표도 해야 돼요.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민투표로도 개헌이 됐어. 그 다음 국회에서 A 법안을 만들면 이제 위헌이 아니겠죠. 위배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헌법을 잘 이제 그 개헌할 때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순서가 있는 거야 이게 뭐든지. 법이란 게 뭐 하려고 정해놔 그럴 거면은. 그죠? 내가 지금 원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 안 통과 안 하고 뭐 하려고 대한민국에 살아 그러면은. 법을 무시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역할까지도 지금 헌법수호위원회가 이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법이나 이런 것도 뭔가 딱 봤을 때 저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 그럼 파토야. 이 헌법수호위원회의 구성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고 지도자가 이 12명 안에 있어. 헌법수호위원회의 구성원 12명 중에 최고 지도자가 12명 중 6명을 뽑고 최고 지도자가 뽑은 대법원장이 6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최고 지도자가 다 뽑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이란은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메네이 초상화가 지금 불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 이란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민심이 살아있긴 하다. 그러니까 민심에 부합하게끔 얘네가 정치 알아서 잘하면 민심들이 가만히 있겠는데 너네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만약에 민심에 안 맞게끔 한다. 그러면은 민심은 동요할 것이다. 민심은 시위를 할 것이다.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의 이란 대통령 라이시 있죠? 라이시. 이 양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양반이 다음 최고 지도자 1대 최고 지도자가 호메인이었어요. 그 다음 2대가 하메네이고 그 다음이 이 라이시가 될 가능성이 전락에 높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하고 소통을 좀 잘해둘 필요가 있어요. 외교적으로 사실 이란과의 관계 같은 게 이제 중요하니까 또. 그리고 국민들이 민심을 좀 보여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권의 마음에 안 들면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야당을 뽑는다거나 반대당을 뽑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이란은 투표를 안 하는 거로 민심을 보여줍니다. 자, 2016년 이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무려 62%였어요. 근데 2020년 민심이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작살났거든요. 43%밖에 안 됩니다. 투표를 거부하는 거로 민심을 보여줘요. 이란 국민들이. 왜? 어차피 정당이 없으니까. 자, 둘째로 2017년 이란 대통령 선거 때 73%가 투표했었습니다.
근데 21년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49%밖에 안 나와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진짜 이란 편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이란 편에서.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진짜 중요해요. 이란은 군대가 2개입니다. 이란 국군과 혁명수비대, 특히 국군보다도 혁명수비대, 이 존재를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부터 현재 바이든 정부까지, 아니면 이스라엘과의 충돌에 있어서 이란의 어떤 그 군대의 사령관이 뭔가 제거되었다, 아니면 이란과 미국, 아니면 이란과 뭐 트럼프 정부와 이란과 바이든 정부가 충돌이 있었다, 이스라엘과 충돌이 있었다, 그럴 때 항상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일으뜸이 누구냐? 저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대부분이 저 이란 혁명수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재 천연가스, 배, 지하철, 수력발전, 인프라 확장, 도로 건설, 원자력 발전소, 철도, 유조선 등등등을 다 해먹고 있습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또 무선 이어폰은 볼티오, 간다요 후원자 왕껏, 당근, 이카루스, 김도우,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는 XS129XX, 잘면, 댕다, 학성, 시우필, 최영, 정유진, 배부른 나라만, 진우팍, 서울여대 킹카, 길병자, 반박신이말 가마지, 마티아스 리.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